봅시다. 일단 어디부터 좀 할 거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지? 연습 문제를 조금 남겨뒀었거든. 그거를 좀 합시다. 거기가 조금 어려운 게 아니고 몇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쪽이냐? 110쪽이야, 110쪽. 그 공간동에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의미를 가지는 주제가 물론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에 나오고 가끔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주로 이제 어렵게 나오는 파트는 주로 이제 이면각과 정사입니다. 물론 이제 삼수선은 반드시 껴야긴 한데 삼수선이 메인 이슈가 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삼수선은 어떤 그 풀이를 이어나가는 과정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면각이랑 정사임이 메인이다. 정사임 단독으로 어려운 문제들도 좀 있는데 이 유형은 사실 교육 과정에서는 좀 중요하진 않거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면각이랑 엮여서 나올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면각에서 중요한 얘기가 뭐였지? 이면각을 구하시오도 나왔어. 방법이 몇 가지라고 했지? 사실 두 가지라고 대답해도 잘했다고 할 거고, 세 가지라고 대답해도 잘했다고 할 거고, 네 가지로 대답해도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두 가지라서 그래. 세 가지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배울 공간좌표 단원에서 하나를 더 배우거든. 네 가지가 되는 이유는 공간 벡터에서 또 하나를 더 배우거든. 그래서 네 가지가 되는 거야. 다 맞는 거지, 맞지? 쌤이 그 말을 수업 때 다 하긴 했었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몇 가지밖에 안 배웠어, 맞지? 두 가지밖에 안 배웠다. 첫 번째는 뭐야? 정의를 이용한 접근이고, 두 번째는 정사형을 이용한 접근입니다. 정사형. 그래서 정사에서 일반적으로 구하게 되는 게 이제 길이랑 넓이가 있을 건데, 이 공식들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L 프라임은 L 코사인 세타, 그다음 S 프라임은 S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S분의 S 프라임을 하게 되면 S분의 S 프라임을 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 이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구해지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사형된 도형을 찾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이면각을 찾는 것보다. 그러면 원래 도형과 정사형된 도형의 넓이의 비를 가지고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의를 이용해서 접근할 때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였지? 항상 교선 찾기가 1번입니다. 교선 찾기. 근데 지금 쌤이 느끼는 그 감각은 숙제를 안 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거든. 근데 민영이 다 했다며? 왜 대답을 안 해줘? 이면각만 기억이 안 나요. 이면각이 제일 중요해 사실은. 그러니까 이면각이랑 정사형이랑 엮여서 나오는 문제들이 제일 이제 의미 있게 나올 겁니다. 교선 찾기.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였지? 도선에? 그치. 저 근데 그 정도 말하려고 했는데 그래. 딱 그래. 하율이 울었어? 렌즈 꼈어? 아니야. 아직 한 점 못 꼈어? 하율이는 약간 렌즈 끼는 게 재밌어. 자, 어쨌든 봅시다. 교선의 동시에 수직인 이제 두 직선 혹은 선분 찾기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접근이 될 겁니다. 삼수선은 이제 수직 2개 나오면 나머지 하나도 수직이더라. 그러니까 수선 3개 중에 2개가 세팅이 되면 나머지 하나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수직이 되더라가 삼수선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213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윤성이도 렌즈인가? 오늘 꼈어요. 진짜? 그러네? 근데 사실 부스가 안 나와서 잘 안 돼요. 이게 근데 자주 끼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그거 알아? 렌즈 많이 끼면 나중에 라식이나 이런 거 못한다? 그래서 안 꼈는데. 근데 이게 한 달용을 사가지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우림이도 렌즈인가? 네. 나중에 이제 다 돌아오는 거지. 근데 응? 라식할 정도로 눈이 많이 안 나쁘면 맨날 끼던데. 그냥 눈에 거의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
렌즈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서클 렌즈? 아니 좀 그냥 다른가? 아예 그냥 볼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눈 좋은 애들. 아 그냥 눈동자 생각을 보이는 거. 그러려고? 네, 그냥 예쁘려고. 사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합시다.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뭐냐면 이제 그 삼각형 GHF 일단 P라는 점이 CG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래. P라는 점이 CG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인데 그러면 그냥 이 길이가 전체가 5였으니까 이 길이가 2가 된다는 얘기지. 조금 짧긴 한데 어쨌든 이때 문제에서 삼각형 GHF 여기가 H고 여기가 F고 여기가 G고 여기가 뭐라고? P. 그러면 이제 요 삼각형에다가 이 바닥면이 있는 이 도형을 정사형한 넓이를 구하라는 게 이제 문제 요구 사항입니다. 근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 쓰면 돼.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친구를 여기 정사형하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연스러운 발상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필요 없어. 그냥 이 삼각형 넓이 구하고 유명한 코사인 값 곱하면 그냥 정사인 거야. 오케이. 뭔가 저게 어떻게 그려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사실은 없는 상태. 물론 억지로 하자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덜 나이스한 접근이라는 거지. 오케이? 일단 해봅시다. 그럼 먼저 S를 구하게 되면 S는 이게 한 모서리 길이가 2인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건 끝났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면각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를 봤더니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수선의 반대 이렇게 되면 정확히 여기 떨어지겠지.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 수선의 반대면 정확히 여기 떨어지겠지. 그러면 요 길이가 2니까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건데 요 길이 얼마가 되지? 이게 밑면이 2짜리 정사각형이잖아. 그래서 루트 2가 될 거야. 2짜리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절반이라서. 맞지? 그럼 피타 쓰면 요 길이가 얼마야? 피타 쓰면 요 길이가 루트 6이 되는 거지. 여기가 괜찮니?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 코사인 세타는 루트 6분의 루트 2가 되어서 이 값을 곱하게 되면 이거는 S 프라임이 구해지는 겁니다. 괜찮니? 복잡하지 않다. 오케이. 자 그럼 214번 봅시다. 214번. 자 이런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정육면체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중점 잡고 M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중점 잡고 N이라고 하지. 그리고 얘를 연결해서 사각형을 만들자입니다. 사각형을 만들자. 보면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인 것 같아? 지금 전부 다 각각의 정사각형 그 면들에서 이제 여기는 반띵이고 여기는 전체 길이잖아, 맞지? 그래서 전부 다 길이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형이 마름모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평면 ABCD와 평면 CMEM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결국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니까 뭘 구하라는 얘기야? 이면각을 구하라고 했지. 근데 이면각을 구할 때 얘는 이제 교선 찾아서 교선의 동시에 수직인 직선을 그려서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게 사실은 조금 불편한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저기 두 번째 풀이 S분의 S'이라는 접근을 할 거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근데 어차피 이 위에 있는 이 뚜껑과 이루는 각이나 그 뚜껑을 평이동한 이 바닥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차피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겠지. 괜찮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닥면과 이루는 각을 찾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이 사각형 넓이, 마른 모의 넓이부터 먼저 구하자. 지금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라고 줬냐면 4래 4. 그럼 여기가 2가 될 테니까 이걸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넓이 구한다고 했으면 저걸 접근하지. 넓이를 구하려면은 마른 모 넓이 구하는 게 뭐였지?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이었다 맞지? 그래서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할 거야. 그럼 여기가 수직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일단 이 길이는 사실 여기도 중점이고 여기도 중점이라서 이 대각선 길이랑 같아서 그냥 4루트 2가 나오는 거야.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정육면체 한 대각선 길이는 그냥 이 한 모서리의 길이 루트 3이거든. 여기가 4루트 3이 나와.
그러면 결국 S는 뭐가 되지? S는 원래 정사형 시킬 도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4루트 3이 되는 거야. 여기가 괜찮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이 친구의 정상의 넓이를 구할 건데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닥면에 정상형 시킬 거라고 했었거든. 그러면 점 C를 바닥에 정상형 시키면 요 점이 될 거고 점 M을 정상형 시키면 요 점이 될 거야. 그리고 E랑 E는 어차피 바닥면에 있던 점이거든. 그러니까 정사형된 점은 자기 자신이야. 그러면 결국 정사형된 도형은 어떻게 되죠? 이 친구가 바로 정사형된 도형이 되는 거지. 괜찮니? 그럼 이 넓이는 그냥 원래 전체 정사각형 넓이의 절반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S 프라임은 얼마? S 프라임은 4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이 넓이 분의 이 넓이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코사인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명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 괜찮아? 헤드가 그런 거 없어? 저거 그거 뽑아서. 좀 많아요. 저 100%일 걸? 그러고 보니까 저게 더 안정적이더라고. 센 거는 바꾸시네요. 그 뭐지? 공간을 적게 차지해서 더 좋거든. 그러니까 걔는 바닥이 이렇게 딱 그렇게 펼쳐져 있어서, 그러니까 공간을 안 벌리거든. 근데 쟤는 공간을 좀 먹는데 훨씬 더 안정적이더라고. 센 거는 약간 부실해. 좋은 거 몰라. 그래도 비싼 거 아니에요? 몰라. 그래도 비싸요. 그거 저 2배일걸요? 아, 그래? 근데 이제 이 실용성에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특징적인 상황에서 좋다고 했는데 나는 그 특징적인 상황을 못 봤는데 일단 이게 흔들려. 저건 안 흔들려.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확 생겨. 영수가 한 번 더 따개가지고 따개. 명수가 이제 저기 지나가면서 옷이 부딪혔대. 자기가 한 거 아니라 패딩이 부딪혔다. 아 그래서 또 떨어졌었어요? 빌라는 떨어진 거죠. 아주 피해갈 수도 있지. 자, 여튼 216번 봅시다.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봅시다.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이게 점을 좀 써놓을게요. 얘는 복잡해서 D, E, H. 자, 천천히 읽어보게 되면 DH의 중점을 M이라고 하겠다. DH의 중점을 M이라고 하겠다. 여기를 M이라고 하겠다. 자, 그 다음에 GH의 중점을 N이라고 하겠다. GH의 중점을 N이라고 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선분 FM을 그려요. 선분 FM을 그릴게요. 그리고 N에서 가장 가까운 점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냥 어떤 점과 어떤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는 그냥 수선의 발을 내리라는 얘기지. 수선을 내리게 되면 약간 삐꾸가 되겠는데 이렇게 그립시다. 그냥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하는 점, 요 점을 P라고 하지. 그 다음에 그 선분 AP의 평면 FHM 위로의 정상의 길이를 구하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평면 FMH를 완성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지? 요 평면에다가 요 선분 NP를 정사형하라는 얘기야. 근데 어차피 P는 이거 위의 점이거든. 평면 위의 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N만 평면에 정사형시키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사실은 저 FMH라는 평면은 MFH라는 평면은 사실은 그냥 누구의 일부야? 요 평면의 일부인 거잖아. 요 평면의 일부. 여기까지 괜찮지?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해봅시다. 자,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지금 바닥면을 먼저 그려볼게. 바닥면을 조금만 할게요. 바닥면을 그러니까 여기가 F고요, 여기가 G고, 여기가 H고, 여기가 E야. 그럼 여기 이제 중점 N이 있는 거거든. N이 여기. 그리고 FH를 쌤이 녹색으로 조금 진하게 이렇게 그리는 게 HF라고 합시다. HF. FH.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바닥면, 요 면에다가 N에서 수선의 발을 내릴 거거든. 괜찮아? 왜? 우리 지금 이 면에 이 NP라는 성분을 정사형한 것의 길이를 구하라고 이걸 한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리라는 얘기지. 이렇게.
n에서 이렇게 수선을 발내리게 되면 어디에 떨어지겠어? 여기 어딘가 떨어지겠지. 그림이 약간 삐꾸가 될 겁니다.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n에서 여기 fh 이렇게 수선을 발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선을 바를 편의상 i라고 합시다. 여기를 i라고 합시다. 근데 지금 이 전체 길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2라고 나와 있나? 2. 그럼 요 길이가 1이 되고 그럼 ni의 길이는 얼마가 돼? 루트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요 길을 구하고 싶어요. 요 길을. 그럼 약간 삐꾼데 얘도 뭐야? 얘도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 만들어져. 이게 삼수선 아이디어. 수직이 2개 나오면 나머지 하나도 수직이래.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그려줄게. 다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쌤이 이야기했었잖아. 그 정말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떼어놓고 다시 그리는 거라고. 맞지? 여기가 B, F, H, E야. 그럼 이 BD 길이가 얼마지? 2루트 2지. 그리고 여기가 2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뭘 그릴 수 있냐면 사실 이게 FH 여기에 녹색 선인 거고 그 다음에 FH를 쌤이 노란색으로 조금 진하게 그릴게. FM을 노란색으로 그릴게. FM을 여기 중점 잡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린 수선의 말이 지금 어디 있는 거지? FH 위에 어딘가에 i라는 점이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요 전체 길이가 지금 얼마지? 2루트이잖아, 맞지?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삼각형 사실 여기가 몇 도야? 45도잖아. 여기도 길이가 얼마가 돼? 루트 2분의 1. 다시 말해서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그럼 이 친구의 3대1 내분점. 3대1 내분점이 왜냐면 이 전체 길이가 2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면 그게 3분의 1이잖아. 4분의 1이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가 i가 됩니다. 그리고 i에서 이 노란색 성분의 수선의 반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i에서 노란색 성분의 수선의 반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바로 p가 됩니다. 이게 이제 복잡하지. 그러니까 우리 삼수선의 기본 아이디어가 뭐지? 삼수선의 기본 아이디어. 직선이 있고 직선밖에 한 점이 있고 평면이 있고 이게 기본 세팅이거든 항상. 괜찮아? 여기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이게 n인 거야. 이 n. 그리고 여기가 요 성분이 FH인 거지. FM. 그럼 A에서 N에서 FM 이렇게 수선을 발휘해주는 거야. 그게 NP야 지금. 여기가 P가 돼요. 이거 바꿔서 하자. 여기가 F고 여기가 M이다. 이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지금 N에서 뭐 더했냐면 저 평면 BFHD에 수선의 발도도 이렇게. 얘가 BFHD라는 평면이야. 수선을 이렇게 내린 거지. 이 수선의 발은 뭐지? I인 거야. I. 괜찮아? 그리고 이게 이제 평면과 수직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수직. 이게 삼수선입니다. 괜찮지? 그래서 지금 저기서 I에서 P를 연결하는 성분이 수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건 어차피 요 길이 구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지금 이 평면 BFMD에다가 NP의 정상의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P는 어차피 평면 위의 점이니까 N만 수선을 발내리고 그 길을 구하게 되면 그게 정상의 길인 거야. 그치? 이거 왜 주황색으로 했지? 이게 핑크색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요 길이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이 길이가 얼마라고? 이 길이가 얼마지? 이 길이는? 근데 이 큰 삼각형과 이 직각 삼각형이 무슨 관계야? 닮음이지. 여기가 2분의 3루트이거든. 그치? 그럼 이게 지금 몇 대면? 몇 대면? 이것도? 이 길이 얼마야? 얘의 3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거든. 이렇게. 괜찮니? 다은이도 이해하고 있어? 아, 여기 이 전체 길이가 여기 있잖아. 여기 2루트이잖아, 맞지? 여기 IH 구해놨었잖아. IH. 여기 길이가 여기 IH 길이가 2분의 루트 1. 여기가 2분의 루트 1. 괜찮아?
뭔가 좀 복잡하게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니긴 합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고 그냥 저기다 그대로 그렸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해했어? 자, 그 다음 217번도 보겠습니다. 217번도. 그 217번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정사면체에서 외워두는 값들이 몇 개가 있거든. 외워두는 게 몇 개 있는데 그냥 외워봅시다. 아니면 이제 일단 외우려고 한번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 보다 보면 외우게 되겠지. 첫 번째는 이제 한 모서리가 A일 때 일단 그 이면각 세타에 대한 이제 코사인 값은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직평각에 대해서는 직평각 뭐 알파라고 쓸까? 직평각 알파에 대해서는 코사인 알파가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그 높이는 3분의 루트 a가 되고요. 부피는 12분의 루트 2a 세제곱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외우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특히 기하를 내신을 할 때는. 근데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 외우게 될 겁니다. 외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외우는 게 어렵지 않고요. 정말 많이 나왔죠. 얘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요 선분과 요 바닥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느낌입니다. 요 선분과 바닥면 이루는 각의 크기야. 금방 유도할 수 있어. 다들 다 전부 엄청 빨리 할 수 있어. 자, 해보자면 자 이렇게 있을 때 어차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를 편의상 내가 6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깡으로 할까? 아니 뭐 그냥 합시다. 그냥 깡으로 할게. 요 길이가 a가 될 거고요.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a가 되고 정삼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a가 될 겁니다. 여기서 수선의 반을 내리게 되면 정확히 무게중심에 따라 무게중심. 그러니까 요 길이가 2대 1이 되는 거지. 괜찮지? 그러면 요 2라는 게 여기다 3분의 1을 곱한 거거든. 그래서 3분의 루트 3a가 나와. 여기 1이라는 거는 이 친구의 이제 3분의 1인 거잖아. 그래서 6분의 루트 3a가 나와. 6분의 루트 3.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요 값을 내가 알파라고 한 거거든 사실. 그럼 이 길이분 이 길이가 알파에 대한 코사인 값이야. 그래서 3분의 루트 3이 나와.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요각 세타에 대해서는 쌤이 지금 한 걸로 해도 괜찮아. 즉 이 길이분의 이 길이 하면 똑같이 3분의 1이 나와. 다 약분될 거니까. 괜찮지? 근데 얘는 넓이로 하는 게 더 편하긴 해서 윤성이 집중하고 있어? 왜 목소리가 그래? 네. 하윤이는 집중하고 있어? 요렇게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이 넓이분의 요 넓이가 3분의 1이라서 그냥 당연히 코사인이 3분의 1인 겁니다. 이게 제일 쉬운 설명입니다. 물론 지금 길이분의 길이 해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구할 건데 이제 그러면 뭘 쓰냐면 뭐지? 여기 요 2분의 루트 3a과 6분의 루트 3a에 대해서 피타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4분의 3a 제곱 빼기 36분의 3a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이게 높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약분을 좀 하게 되면 여기가 12가 될 거고 여기가 1이 되겠지. 그러면 그냥 36을 통분할 걸 그랬다. 그냥 다시 씁시다. 어차피 우리 루트 밖으로 빼야 되니까 36분에가 더 낫겠다. 36분의 3a 제곱. 그럼 여기다 9를 곱하고 9를 곱하게 되면 뭐가 되지? 36분의 24a 제곱 나오면 6분의 2루트 6 a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3분의 루트 6a라는 똑같은 저 높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괜찮니? 부피는 엄청 간단해. 얘는 부피는 우리 뿔 모양의 입체된 부피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하고 있어? 뿔 모양 입체. 그냥 3분의 1 하면 되잖아, 맞지? 민넓이가 4분의 루트 3a 제곱이 될 거고 높이가 3분의 루트 6a가 되고 그리고 3분의 1을 곱하면 12분의 루트 2a가 a 세제곱이 만들어집니다.
괜찮니? 요거를 쌤이 따로 한번 정리를 해놨어야 했는데 깜빡해가지고 그냥 일단 수기로 지금 설명합니다. 직접.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217번. 정사면체가 이렇게 주어질 건데. 자,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MN이라는 게 이제 중점이에요, 중점. 여기 M이라는 점이 중점이고 N이라는 점이 중점이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사각형을 만들어내요. 이 사각형의 평면 AMN, 여기 A라는 점이 있는데 이 친구에 대한 정사형, 이 평면에 대한 그 정사형된 넓이를 구하시게 나왔어. 그럼 결국은 아까하고 똑같아. 뭐 하면 되는 거지? 넓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정사형 넓이 구해지는 거야. 저게 어떻게 그려지고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 해봅시다. 일단 지금 한 모서리 길이가 아마 8이라고 주어졌던 것 같거든. 맞지? 그러면 이제 4분의 루트 3 a 제곱 하게 되면 8의 제곱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이 삼각형 전체 넓이야. 근데 요 부분 넓이는 그의 얼마지? 4분의 3이야. 우리 정삼각형 이렇게 있잖아. 정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점 잡고 중점 잡고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합동인 4개의 삼각형으로 펴지고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어. 그래서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이게 S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끝나겠지, 맞지? 코사인 세타를 구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중점 잡고 이렇게 쭉 연결할게. 중점 잡고. 근데 우리가 정삼각형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도방할 때 사실 다 했었던 얘기거든. 혹시 요 길이가 몇 대 몇인지 기억하고 있어? 2대 3대 1대 오, 3대 1대야. 3대 1대 2야. 당연한 게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고 이거 전체는 2대 1이잖아, 맞지? 그래서 한 칸을 이제 전체를 6칸 나누게 되면 3대 3이 되고 2대 4가 되어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어.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여기 떨어질 거라고? 이걸 G라고 하자. 그럼 요 길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기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빡 내리게 되면 여기 정확히 정가운데 이렇게 딱 떨어질 거거든. 정가운데. 그럼 요 각이 뭐가 되는 거야? 요 각이 이면각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결국은 우리가 요 이면각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요 길이는 높이의 6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P가 있나? P가 없지? 그럼 이제 GP라고 쓰게 되면 이 길이는 한 변의 한 모서리 길이가 얼마지? 4분의 2분의 루트 3이 곱하기 8이 될 거고 거기의 6분의 1이 바로 저 길이가 되는 거야. GP 길이가 되는 거지. 높이는 뭐가 된다고 했어? 아까 저기 써놨잖아. 3분의 루트 이렇게 높이는 AG가 되겠지. AG는 3분의 루트 6 곱하기 9 이렇게. 얘가 괜찮지? 이 친구가 뭐지? 요 길이와 요 길이야. 그러면 이거를 바로 피타를 쓰면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거분에 여기 PG 길이를 하게 되면 바로 코사인 세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다 S에다 곱하면 답이 나오는 거지. 괜찮니? 혹시 다은이 질문 있어? 괜찮아? 윤상민은 질문 있어? 숫자가 좀 더러운데 이런 걸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4야. 근데 그때 이걸 구하래. 그럼 이제 2루트 5 해서 구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이렇게 1, 2 루트 5로 바꿔서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더라도 결과가 어때? 똑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결국 이 삼각형을 하고 싶은 거지. 이 삼각형에서 요 각에 대한 걸 구하고 싶은데 여기도 8이 곱해졌고 여기도 8이 곱해져 있잖아, 맞지? 그럼 그거 날려도 괜찮아. 이렇게. 여기도 3이 나눠지고 여기 3 나눠지고 날려도 괜찮아. 여기도 루트 3 날려 있으니까 날려도 괜찮아. 여기는 4분의 1고 여기 루트 2가 있으니까 그냥 4로 곱하자. 여기가 4루트 2가 되고 여기는 다 날아가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길이를 4루트 2 이걸 1로 하고 코사인을 구해도 코사인 세타 값은 그냥 똑같습니다. 괜찮네.
어차피 닮은 도형에서는 코사인 값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루트 33이고 근데 루트 33분의 1 코사인 세타니까 이제 계산하면 끝나는 거지. 어쨌든 이제 쌤이 이거 아까 수업 때 해봤는데 숫자가 너무 불편해 계산할 때. 그래서 이렇게 날려서 간단하게 닮은 도형을 볼 수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시험 때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예요? 계산 실수가 나왔지. 민영이 꿀밤을 때리고 싶은데 쉬는 시간이다. 안 쉬었어. 그러고 보니까 아까 안 쉬었어. 이대로 바로 이어서 했습니다. 끄고 바로 다시 시켜서. 미안해. 한 시간은